경매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한쪽에는 왕실을 대표하는 영국 왕위 계승자 찰스 왕세자가 자리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할리우드의 마지막 여왕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매에 걸린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무기의 역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가격은 급등했지만 찰스 왕세자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나중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공작 부인은 이 브로치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마법이었을까요? 미래의 왕을 굴복시키고 한 영화배우가 시공을 초월한 신비로운 연결을 믿게 만든 이 다이아몬드 깃털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경매에 반짝이는 신화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이야기를 구분하고, 이 브로치가 왕권뿐만 아니라 왕좌를 내놓게 한 금지된 사랑의 상징이 된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 브로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3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격변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런던과 파리의 상류사회 살롱에서는 여전히 겉으로만 무심한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아르데코의 시대였습니다. 엄격한 선, 대담한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눈부신 사치가 지배하는 스타일이었죠. 당시의 유행은 과거의 감상적인 곡선 대신 순수하고 거의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낡은 전통과 새롭고 대담한 모더니즘 사이에서 갈등하던 세상 속에서 제국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웨일스 공 에드워드였습니다. 단순히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일 아이콘이자 당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숨막히는 궁정의 의례를 경멸했으며 옷차림, 취미, 그리고 물론 사랑에 있어서도 자유를 갈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영국 귀족들이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던 한 여인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인 월리스 심슨이었습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전통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현미경 아래에서 면밀히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대립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열정 속에서 에드워드 왕세자는 월리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신구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말해줄 상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를 단순히 한 남자가 아닌 웨일스 공이자 미래의 왕으로서 그녀와 연결해줄 장신구여야 했습니다. 그 구상은 친밀하면서도 동시에 도발적으로 공개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문장을 그녀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섬세하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된 곳은 그 이름 자체가 왕실의 품격과 동의어였던 까르띠에였습니다. 이 명가의 주얼리 장인들은 아르데코 스타일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를 차갑지만 숨겨진 열정으로 가득 찬 걸작으로 바꾸는데 능숙했습니다. 웨일스 공이 주문은 단순히 명예로운 것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왕위 계승자의 비공식적인 연인에게 그 개인적인 상징을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한 장인 정신을 넘어 절대적인 기품을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디자인의 핵심은 고대 상징인 세 개의 타조 깃털이었습니다. 이는 중세 시대부터 웨일스 공들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상징은 수세기 동안 의무, 명예, 그리고 왕위의 직계 계승을 상징해 왔습니다. 이 상징을 다이아몬드 브로치 형태로 월리스에게 건네는 것은 에드워드가 전례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실 정체성의 일부를 그녀와 나누어 세상이 그의 최종 결정을 알기 훨씬 전에 그녀의 이름을 영국 군주국의 역사에 엮어 넣었습니다. 이처럼 이 걸작의 탄생은 국가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드라마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공식적인 장신구가 아니라 은밀한 맹세, 즉 왕관보다 더 값진 사랑의 가시적인 증거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플래티넘으로 주조된 선언문이었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던 단 한 명의 여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역사는 잊고
주얼리 장인의 시선으로 브로치 자체를 들여다봅시다. 우리 앞에는 까르띠에 장인들이 구현해낸 아르데코 스타일의 정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부드럽고 낭만적인 장신구가 아닙니다. 차갑고 거의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선원문입니다. 주된 재료는 플래티넘입니다. 1930년대의 보석상들이 강도와 순수성 그리고 돌의 주요한 역할을 양보하며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특성 때문에 높이 평가했던 금속입니다. 삼지창 형태의 세 개의 깃털은 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지만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까르띠에 장인들은 이 깃털들을 조각처럼 거의 건축적인 요소로 변모시켰습니다. 중앙의 깃털이 양옆의 두 깃털보다 살짝 높이 솟아올라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깃털의 구조를 재현하기 위해 장인들은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깃털의 줄기는 완벽하게 맞물린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끊김없이 얼음 같은 빛의 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선들로부터 마치 실제 깃털의 깃가지처럼 수백 개의 작은 원형 다이아몬드가 팝의 기법으로 흩뿌려져 하나의 빛나는 천을 이룹니다. 이 모든 구성을 완성하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미니어처 웨일스 공 왕관입니다. 여기에서 장인들은 좀 더 큰 보석들을 배치하여 작품 전체의 의미적, 시각적 중심축을 만듭니다. 바로 이 디테일이 우아한 깃털 모티프를 왕실 권력의 확실한 상징으로 변모시킵니다. 십자가부터 문장의 백합에 이르기까지 왕관의 모든 세부 사항은 미세한 정확도로 제작되어 작품의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 브로치의 가장 큰 비밀은 그 숨겨진 상징에 있습니다. 왕관 아래로 구부러진 플래티넘 리본이 있는데 원래 문장에는 웨일스 공들의 표어인 독일어 이히딘, 즉 나는 봉사한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보석 작품에서는 글자는 없지만 리본 자체가 직접적인 암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중성이 탄생합니다. 왕관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의 표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는 선물 형태로 변모하여 그녀에게 봉사하겠다는 맹세가 됩니다. 에드워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의 봉사, 나의 의무, 나의 자귀, 이 모든 것이 이제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브로치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플래티넘과 200여 개가 넘는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가 주는 기분 좋은 안정적인 무게감을 느낄 것입니다. 금속은 차가운 감촉이겠지만 빛을 받으면 보석들은 즉시 내면의 불꽃을 터뜨리며 무지갯빛 불꽃을 사방에 흩뿌릴 것입니다. 까르띠에의 완벽한 기계적 기술과 안정감을 주는 이중핀 잠금 장치의 명확하고 확실한 딸깍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작품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세팅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장인의 무거운 수작업이 완전히 눈에 띄지 않게 되어 보는 이에게 빛과 형태의 순수한 인상만을 남기는 장인 정신의 정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물의 해부는 단순히 재료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하나하나는 편지의 한 줄이며 둥근 다이아몬드 하나하나는 감정입니다. 차가운 플래티넘은 영국 왕실의 난공불락을 상징하며 다이아몬드의 꺼지지 않는 광채는 왕실 전통의 얼음조차 녹일 수 있었던 사랑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브로치가 처음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국가 행사나 대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상류사회라는 폐쇄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선이 단도보다 날카롭고 등 뒤의 속삭임이 명성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의 화려한 런던의 저녁 중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홀은 수세기 동안 왕좌를 지켜온 조상들의 후예인 귀족들로 가득합니다.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왕위 계승자와 그의 미국인 연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들어섰습니다. 월리스 심슨은 늘 그렇듯이 엄격한 우아함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왕비에게 어울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거의 조각과 같은 스키아파렐리의 어두운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가냘픈 몸매를 부각하고 완벽한 캔버스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티아라와 진주를 자랑하는 영국 귀족들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현대적이고 대담하며 절대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차가운 평정심이 뿜어져 나와 비난하는 시선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흠잡을 곳을 찾으려 그녀 위를 훑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드레스의 어두운 천 위, 심장 바로 위에서 눈부신 다이아몬드 불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빛의 점에 불과했지만 눈이 익숙해지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행하던 동물 문양 스타일의 단순한 깃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장이었습니다. 웨일스 공이 문장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이고 신성한 상징이 이제 이혼한 미국인 여인의 드레스를 장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브로치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에드워드가 자신의 여인을 비공식적으로 표시하고 그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며 그녀가 자신의 영역임을 선포하는 왕실의 인장이었습니다. 월리스에게 이 장신구는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미지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브로치 속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외쳤습니다. 나는 그의 선택입니다. 감히 비난해 보시죠. 호를 휩쓴 반응의 파장은 거의 만져질 듯했습니다. 장인들의 솜씨에 대한 감탄은 귀족들의 감추기 힘든 경악과 뒤섞였습니다. 왕세자의 관심을 갈망하던 여인들의 질투는 이 행위에서 신성모독과 왕정에 대한 위협을 본 궁정 사람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과 뒤엉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의 사격의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의무 사이의 미선포 전쟁에서 첫 발포였고 그 전쟁은 머지않아 헌정 위기와 퇴위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이아몬드 깃털들은 세기의 가장 위대한 왕실 스캔들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역할을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퇴위와 망명 후 윈저 공작 부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리에 자신들만의 궁정을 만들었고 그곳은 화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세계 엘리트들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교 모임이 하나의 공연이었고 모든 의상이 선언문이었던 이 세계에서 월리스 심슨의 보석 장신구들은 그녀의 주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설적인 보석 상자 속 모든 보물들 중에서도 웨일스 공이 깃털 브로치는 매우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에드워드가 그 직위를 영원히 잃었으므로 이 장신구는 미래의 상징에서 과거의 귀중한 조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브로치의 황금기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고 거의 금욕적인 취향을 지녔던 공작 부인은 그토록 상징적인 장신구를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결코 과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깃털 브로치는 대부분 샤넬의 엄격한 재킷이나 지방시의 단순한 검은 드레스에 매끄러운 원단 라펠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미니멀리스트적 배경은 다이아몬드를 더욱 강렬하게 빛나게 했고 문장의 상징은 더욱 큰 소리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착용한 브로치는 불을 요란하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고 약간의 도전적인 태도로 그녀가 착용하는 거의 훈장과 같은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공작 부인에게 이 브로치는 그들의 공동 운명을 상징하는 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 태어났던 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 치른 믿을 수 없는 희생에 대한 물질적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이 브로치를 드레스에 달 때 그것은 단순한 패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속을 확인하는 매일의 의식이자 남편과의 무언의 대화였습니다. 반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운명의 상징을 본 그에게는 그것이 달콤 쌉싸름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의 물건들로 자신을 둘러싸면서 과거를 그리워했지만 월리스 위에서 빛나는 이 브로치는 그에게 후회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상징이었습니다. 블론유숲 가장자리에 있는 그들의 유명한 파리 저택에서의 저녁 식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손님 중에는 귀족, 예술가,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안주인인 공작 부인은 홀을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다이아몬드 깃털의 면에서 반짝입니다. 장신구는 시선을 사로잡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미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전하라는 칭호를 결코 주지 않은 영국 왕실에 대한 무언의 질책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독립과 그들의 결합이 흔들리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브로치는 월리스 심슨의 대중적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그녀의 명함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진들은 에스콧 경마장, 자선 무도회, 비아리츠 휴가지에서 이 장신구를 착용한 그녀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까르띠에의 팬더와 같은 다른 유명한 보석들이 패션과 사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웨일스 공이 깃털은 그녀의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착용한 사람, 즉 월리스 심프슨이라는 한 여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역사 속 그녀의 특별한 위치를 온전히 품어낸 보석이었죠. 이 시대의 아이콘인 그녀의 손에서 이 브로치는 가장 찬란하고 의미심장한 삶을 누리며 권력보다 강했던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해 영국 군주국의 역사가 다시 쓰이게 한 여인의 영원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했던 세기의 로맨스와 완벽한 스타일이라는 외관 뒤에는 경매장에서는 차마 이야기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웨일스 공이 깃털 브로치는 단순히 열정적인 사랑의 증인이 아니라 윈저 가문의 삶에서 가장 논쟁적인 순간들에 침묵하는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얼음처럼 차가운 광채는 무도회장뿐만 아니라 20세기 정치적 음모의 어두운 복도까지 비추었습니다. 이 브로치 역사상 가장 불안한 장은 윈저 공작 부부가 나치 정권에 보였던 동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1937년 히틀러를 만났던 그들의 악명 높은 독일 방문은 그들의 명성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불편한 부조화를 상상해보세요. 영국 왕위 계승자의 상징이자 왕관에 대한 봉사를 나타내는 엠블럼이 그 제국을 무릎 꿇리려던 이들과의 자리에서 공작 부인의 드레스 위에 번뜩였다니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봉사한다는 웨일스 공의 문장 속 라틴어 격언은 섬뜩한 이중적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스캔들은 재정적인 속삭임도 낳았습니다. 망명지에서의 호화로운 삶, 파리 최고의 보석상들에게 쏟아지는 끊임없는 주문들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비록 이 브로치 자체는 퇴위 전 받은 선물이었지만 월리스 심프슨의 전체 소장품은 그들의 재산 출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재정적 비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았지만 이 브로치를 포함한 그들의 보물 주위에 미완의 이야기와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른 시대에는 또 다른 전설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스캔들이 아닌 거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브로치를 구입한 후 남긴 유명한 발언, 공작 부인은 내가 이 브로치를 갖기를 원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강력한 이야기였으며 경매 물품에 더 많은 극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월리스 심프슨이 이 브로치를 배우에게 유증하거나 약속했다는 어떠한 편지나 일기 기록, 증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테일러 자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신화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공작 부인과의 영적인 연결을 진심으로 믿었고 이 믿음이 그녀에게 마지막까지 이 장신구를 위해 싸울 힘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브로치의 역사는 겉보기만큼 단순하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정치적 타협, 사회적 따돌림, 그리고 개인적인 신화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와 속삭임이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브로치를 단순한 장신구에서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적 유물로 변모시켰으며 각 다이아몬드는 때로는 불편한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윈저 공작 부인의 말년은 조용하고 은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녀와 공작이 함께 만들었던 화려한 파리 사교계는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월리스는 거의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전설적인 보석들은 대부분 금괴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도전과 불굴의 사랑을 상징했던 다이아몬드 깃털은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6년 그녀의 죽음과 함께 단순한 삶의 끝이 아니라 화려함과 스캔들, 위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한 시대 전체가 막을 내렸습니다. 공작 부인 사망 후 그녀의 유언은 실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연대기가 된 모든 보석 컬렉션은 소더비 경매를 통해 판매되어야 했고 수익금은 파스토에르 연구소에 기부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브로치는 다른 보물들과 함께 개인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마지막 여정을 떠났습니다. 부적에서 경매 물품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사진이 찍히고 카탈로그에 설명되고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그녀의 짧았던 그림자 속 삶은 폭풍이 불기 전에 차갑고 객관적인 재고조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경매장 분위기는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매가 아니라 역사적 유산의 분할이었습니다. 벨벳 쿠션 위에 웨일스 공이 브로치가 놓였을 때 홀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상징을 두고 싸운 것은 단순히 수집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싸움에 뛰어들었으니 상징적인 물건을 다시 가족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영국 왕실로 대표되는 옛 세계와 할리우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호가 담긴 패들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라 상징의 대결이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대리인을 통해 역사적 비정상성을 바로잡고 이 브로치를 자신의 아내이자 새로운 웨일스 공비인 다이애나에게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적인 권리에 따라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물건을 위해 싸웠습니다. 호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때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왕세자 측의 대리인이 손을 내렸습니다. 망치 소리는 마지막 악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월리스 심프슨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다이아몬드 깃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브로치는 단순히 주인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전설에서 다른 전설로 이동하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전에는 폐쇄적인 귀족 살롱이 그 집이었다면 이제는 레드카펫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물의 새로운 수호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되었는데 그녀는 월리스 심프슨처럼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숭배와 대중의 비난을 모두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상징적인 바통 터치였습니다. 이러한 전환과 함께 장신구의 의미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윈저 공작 부인의 손에서는 왕관의 파편이자 희생과 퇴위를 나타내는 개인적이고 거의 고통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권력 그리고 망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컬렉션에서는 브로치가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여성들의 운명에 대한 유물이 되었고 사회적 시선보다 사랑을 택할 용기가 있었던 여성들의 부적이 되었습니다.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는 순수하고 농축된 열정의 힘에 대한 신화가 차지했습니다. 브로치는 더 이상 영국 군주국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모든 반항적인 마음을 위한 찬가가 되었습니다. 착용하는 방식 또한 달라졌습니다. 월리스의 엄격하고 정제된 우아함은 테일러의 할리우드식 글래머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장신구를 좋아했던 배우는 다이아몬드 깃털을 자신에게 어울리는 여왕 같은 여유로움으로 착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자선 갈래서 호화로운 카프탄 위에 등장하기도 하고 시상식의 벨벳 드레스 위에 빛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샹들리에의 은은한 불빛에 익숙했던 장신구는 이제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반짝였고 이 새로운 광채는 그에게 더욱 화려함과 대담함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브로치의 가치는 절대적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1987년에 지불된 56만 5천 달러라는 금액은 단지 재정적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유래, 즉 소유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독특했습니다.
미래의 왕을 위해 만들어지고 스캔들 속 공작 부인에게 선물되었으며 왕관으로부터 할리우드 여왕이 쟁취한 이 브로치의 일생은 그것을 단순한 보석에서 행성적 규모의 문화적 유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이 장신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리품이었고 위대한 보석들은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열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브로치를 소중히 간직하며 그녀 자신의 또 다른 전설적인 컬렉션의 진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깃털의 두 번째 황금기가 시작되었고 이는 그들의 불멸의 전설로서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2011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세상을 떠나자 세계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수집된 그녀의 전설적인 컬렉션은 다시 한번 경매 망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의 이번 경매는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사교적, 문화적 행사이자 세기의 세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벳 위에 다시 다이아몬드 깃털이 빛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공개적인 역사의 마지막 장이 쓰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경매는 짧았지만 치열했습니다. 망치의 마지막 일격은 새롭고 놀라운 가격인 131만 4,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액은 테일러 자신이 지불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웨일스 공이 브로치는 익명의 개인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레드카펫과 사교계 소식에서 사라져 조용하고 안전한 보관소로 이동했으며 거의 신화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익명의 수집가에게의 이전은 그 변모의 마지막 지점이 되었습니다. 장신구는 마침내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20세기의 두 명의 중요하고 상징적인 인물들이 착용한 후 그것은 유물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모임에 착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착용한다는 것은 왕의 퇴위에서 할리우드 드라마에 이르는 그 모든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역사적 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로치의 현재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완벽한 다이아몬드와 백금 그리고 까르띠에 하우스의 탁월한 장인 정신이 그 가치에 일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물질적 가치는 전체 금액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브로치의 진정한 가격은 바로 그 출처에 있습니다. 그것은 에드워드와 월리스의 사랑 이야기가 모든 면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며 찰스 왕세자와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이에 격렬했던 경매 전쟁, 그리고 이 브로치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 두 전설적인 여성의 광채를 포함합니다. 브로치 가격에 붙은 모든 달러는 단순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위대한 역사의 실체적인 한 조각을 소유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다이아몬드 깃털의 마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비밀이 미래의 왕을 물러서게 하고 영화계의 디바를 자신의 예정된 승리를 믿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동시에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마법은 보석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흡수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찰스 왕세자에게는 퇴위로 얼룩졌지만 여전히 왕실 유산의 일부인 상징을 가족에게 되찾을 기회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영적인 유대감의 행위였으며 그녀의 운명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했던 여인의 유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위대한 보석이 곧 거울이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월리스 심프슨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차가운 자부심과 그녀를 위해 치러진 희생의 쓰디쓴 달콤함을 반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드레스 위에서 그것은 전리품처럼 관습에 대한 열정의 승리를 상징하며 반짝였습니다. 장신구는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변했고 그것은 마치 민감한 공명기처럼 그들의 감정, 드라마, 그리고 승리를 포착하고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웨일스 공이 브로치는 단순한 백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속에 주조된 인간의 열정의 물리적 구현체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던 왕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사랑이 굳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국에 도전했던 여인의 차가운 결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건이 아닌 전설을 소유할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집가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신구의 여정은 친밀한 선물에서 공개적인 선언으로, 개인적인 부적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물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자와 소유자들을 살아남았고, 삶의 새로운 단계마다 가치와 중요성이 더해지며 새로운 신화와 의미의 층으로 덮여갔습니다. 오늘날 다이아몬드 깃털은 개인 컬렉션 속에 우리 눈에서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다시는 대중 앞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빛은 너무나 밝아서 어떤 금고도 그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래된 사진 속에서, 경매 카탈로그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걸작은 결국 특정 한 사람에게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 그리고 위대한 여성들을 기억하는 한, 이 브로치는 영원히 빛날 것이며, 가장 견고한 보물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 것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